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통에 관한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소통 전문가시죠? 전규리 감성이미지연구소의 전규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소통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거짓말로 소통하는 것, 거짓말 해보셨나요, 진짜? 거짓말을 안 해보면 사람일까요? 아, 그렇지. 거짓말은 또 설의의 거짓말이든 또 하게 되잖아요. 이 거짓말로 소통하는 건 제일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거짓말의 종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거짓말도 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좀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네. 제가 이제 아까 저보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거짓말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말씀드렸는데,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머신이거나 그냥 신이거나. 네. 예. 거짓말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칼라로 표현되는 거짓말, 예. 온도로 표현되는 거짓말. 오호. 네. 칼라로 표현되는 것과 온도로 표현되는 네. 것. 뭐 하얀 거짓말이 있고요. 네. 빨간 거짓말은 보통 새빨간이 들어가죠. 그렇구나. 그래서 좀 오늘 그리고 파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제가 생각하는 하얀 거짓말은 상대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하얀 거짓말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네,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어. 그 사람 들으면 좋은 거짓말 아, 그렇구나. 가끔 해줘야 돼요. 야, 네네. 어머 다이어트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날씬해 보이시네. 이런 거. 예, 여기서 또 댓글을 잘해야 돼요. 어. 원래 날씬했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빨간 거짓말은 네. 좀 안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아. 거짓말이다 할 아. 수 있고, 파란 거짓말은 제가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인 자기의 아. 꿈을 담은 선의의. 약간 뻥이 들어간 듯한 그런 거짓말. 그렇죠. 비전은 네. 이런 거죠. 비전은 아직 실현되지 네.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때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은 파란 거짓말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칼라 거짓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하얀 재밌다. 거짓말, 빨간 어. 거짓말, 파란 거짓말. 여기서 어. 빨간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온도로 표현되는 거짓말은 두 종류가 있죠. 네. 따뜻한 거짓말, 차가운 거짓말. 온도니까. 네. 차가운 거짓말이야 말 그대로 차가운 거짓말인데, 따뜻한 거짓말 그거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있잖아요.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인 어. 제가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책을 다 보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니까, 책 속에 이제 그 아들이 직접 겪었던 그런 따뜻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보통 이제 조례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반 친구 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볼 때는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좀 외롭고 힘들어 보였던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거짓말을 여기서 합니다. 아프다고. 자기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그렇게 하고 조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을 가고, 선생님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서 선생님 저한테 전화를 준 거죠. 엄마한테.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는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는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할게, 이러면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착하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항상 초3 같은 중3이라고 놀렸는데, 정신 연령은 나보다 더 높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의젓해 보이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거의 저녁 11시가 될 때까지 아이 그 친구 옆에 지키고 있다가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왔다고 해요. 11시가 밤 11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쫙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친구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고,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대견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속 얘기를 깊게 하려면 편지글을 남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쭉 쓰면서 참 너가 대견하다. 그리고 너가 참 어쩌면 나보다 더 속이 깊구나. 이런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담아서 글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현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용돈까지. 아니요.
당분간 그 친구 옆에서 조금 너가 좀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 라고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이구나. 그럴 수도 엄마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저는 보면서 참 따뜻하다. 이런 거짓말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살면서 따뜻한 거짓말은 상황이 됐을 때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그렇구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네. 소통의 방법이네요. 네. 예를 들면 차가운 거짓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같은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나 차가운 거짓말.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죠. 이기적인. 네, 예. 상대를 배려하고 뭔가 상대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도 상대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는 거죠. 기준점을 두자면. 근데 자기를 위한 거짓말은 좋지 않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거나 소위 뭐 깔아뭉갠다 뭐 이런 얘기들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걸 하얀 거짓말,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 또 혹은 차가운 거짓말로 표현하는군요. 네네. 그것도 이렇게 표현력을 이렇게 재밌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받아주는 부모나 선생님 또 네. 친구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아이가 중3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좋은데 진학하고 네. 야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빠지니? 그렇지. 오후에 가도 되잖아 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그 정서, 네. 그 공감, 살아가면서 어떤 상대를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또 슬픔과 뭐 예를 들면 슬픔, 추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모래 위의 성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있다. 인간이 인간다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사실은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종일 있어준 게 오히려 대견했어요. 종일 있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 참 대견하다. 그러니까 상대 누구든 나 아닌 친구든 이웃이든 그 외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이제 뉴스에서 이번에 이제 물난리가 또 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 정말 힘들 텐데 이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저분들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그냥 안타까운 마음 정도는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 들어가 있었어? 비 오는데 피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도 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뭘 했니?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판사가 되는 거죠. 판사. 판단해서 탁 쳐주잖아요. 그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구나. 뭐 이렇게 일단 쿠션 화법 같은 거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한 번은 먹어주고 완충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대치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 사실 우리가 경청부터 시작했듯이 들어주는 거. 그 사람 마음을.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근데 너 참 대단하다. 난 이거 전규리 씨니까 우리 전규리 선생님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막 열불날 것 같아. 하루 종일? 네가 제정신이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가 있을 때야? 그럼 나는 제가 아들이라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있지만 걔는 엄마를 잃었어. 평생 엄마를 못 본다고. 한 방 먹었네 오늘. 네.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데 내 친구가 그렇게 와주는 게 좋아? 아니면 잠깐 왔다가 공부하러 가는 게 좋아? 저는 소름 돋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만 해도 생각을 해도. 야, 이거 아주 네. 쎄한데 재반성을 합니다. 오늘 인생은 어차피 뭐 멀리 보고 가는 건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 오늘 아주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거짓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또 가정 소통으로서 어떤 완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배려할 때 쓰는 말은 하얀 거짓말. 그거 사실을 굳이 파헤쳐서 말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머리가 짧게 잘랐으면, 잘 어울린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예전이나 야, 왜 그렇게 잘랐니? 이런 식으로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하얀 거짓말로 상대가 듣기 좋게 말해주는 거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뜻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늘 또 유익했고 네네. 거짓말도 때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가정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규리 선생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됩니다. 기대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